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잠깐 공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김하백님과 제가 지은 책이 지금부터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중에 편한 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지옥 같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치면 지금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을 만들고 댓글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한테 지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뭔지 나름 많은 고민도 하고, 그리고 경제책 워낙 딱딱한 거 저도 잘 알아서 진짜 캔들스토리 스타일로 경제 지식이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책 잘 안 읽는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 수준이 낮은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느끼고 있는 찝찝하고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경험을 최대한 녹여서 퍼즐 맞추듯이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공지 드리기로는 4월 25일에 출간된다고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출판사 담당자분께 전해 듣기로는 4월 초에 저희가 댓글 이벤트 시작할 때부터 출판사 쪽으로 연락을 해서 책 언제 나오냐, 미리 구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문의 주신 분도 좀 계시고 해서 출판사가 그냥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출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약 구매가 가능하고요.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 주 말부터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좀 낯간지러운 소리는 그만하고요. 일단 여러분께 객관식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니, 퀴즈라고 부담 가지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찍어도 됩니다. 제 지인 8명한테 제 책 목차를 보여주면서 제일 관심이 안 가거나 제일 재미없을 것 같은 부분이 몇 장인지 찍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명 빼고 나머지 전부 똑같은 챕터를 찍었습니다. 그게 몇 장일까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화면 보면서 바로 직감적으로 몇 장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아마 4장, 사회, 희망 없는 현실, 극단적 사회로 가속 페달을 밟다, 이 부분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막 되게 뻔한 소리 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재미가 없는지 4장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책 내용 그대로 소개하면서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20대 후반에 김철수라는 청년이 있다. 철수는 학창시절 교우관계도 좋았고 학업에도 충실했다. 그는 방학 동안에도 각종 공모전과 인턴 등 다양한 경험과 스펙을 쌓아가며 취업 준비에도 열정을 다했다. 노력과 약간의 운도 따라준 덕분에 업계 평균 연봉 이상의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할 무렵 취업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학교 후배들의 성화에 못 이겨 철수는 학교에 찾아갔다. 오랜만에 들른 학교 앞 단골 포차에는 평상시 술자리를 싫어하던 후배 녀석들도 철수를 만나기 위해 모여있다. 정장을 입고 등장한 철수는 환영을 받으며 마치 장원급제 후 금의 환영하는 듯한 그런 기분에 빠져든다. 후배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직장생활에 대한 너스레를 떨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묘한 용기와 자부심을 느낀다. 알딸딸한 기분으로 회사 근처에 얻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때마침 택시안 라디오에서는 예전에 공부할 때 자주 듣던 기분 좋은 음악이 흐른다. 아직은 신입이라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세상을 이긴 승자가 된 기분이다. 옷깃에 반짝이는 회사 배지를 한번 내려다본 후 철수는 다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한다. 인생은 노력하기 나름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김철수는 30대 초반이 되었다. 일 욕심도 있고 활발한 편이어서 업무적으로나 동료 관계에서나 회사 내부에서 평판이 좋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잘 이어져 이제는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과 둘이서 모은 돈,
그리고 거기에 대출 좀 받으면 구축이지만 20평대 아파트 정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획은 비슷한 시기를 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의 흔한 결혼 계획이었다. 그때까지는. 평소 투자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철수였다. 내 집 하나 없는 처지에 부동산 투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한때 잠시 적은 돈으로 해봤던 주식 투자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둔 지 오래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버린다.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초저금리의 돈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코인,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자산이라는 자산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여자친구와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점 찍어 놓았던 아파트들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듯 하더니 이내 대출을 받아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버린다. 너무 급하게 올랐어. 곧 떨어지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철수의 예상은 무참히 깨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철수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좀 빡빡하긴 했지만 구매 가능했던 집들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고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시세의 집들을 살펴보니 한숨만 나왔다. 그때라도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철수는 당장 급한 결혼도 아닌데 좀 미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답답한 마음에 새벽까지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던 철수는 평상시보다 늦게 일어났다.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떠밀리듯이 겨우 지하철에 오르자 오늘따라 유난히 지하철에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소화불량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가슴도 답답하다.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공간에서 겨우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보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댓글을 보니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법 보여 뭔가 싶어 벼락거지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본다. 실제로 소득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자산 가격 급등 시기에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이란다. 철수는 투기를 조장하려고 별 거지 같은 단어를 만드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영 불편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뺀질이 강대리가 탕비실 앞에서 주식으로 연봉의 반이나 되는 돈을 벌었다며 영웅담 늘어놓듯 자랑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려 열어보니 대학 동기 단체 채팅방에는 서로 한턱 내라는 소리가 오가며 시끌시끌하다. 철수보다 연봉이 훨씬 적은 기철이가 작년에 과감하게 빚을 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수억 원을 벌었단다. 철수는 채팅 입력창에 축하한다. 한턱 내라. 무슨 말이라도 적어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내키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철수는 M1 마우스 휠만 끊임없이 돌려댄다. 지금까지 진급하고 그깟 연봉 좀 올려보자고 싫은 티 안 내고 죽자 사자 일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바보같이 욕만 당한 기분이 든다. 씁쓸하기도 하고 투자를 안 해 뒤처질까봐 불안하기도 하다. 알 수 없는 분노까지 치미는 와중에 때마침 팀장이 부른다. 김대리,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다고 계속 챙기라고 했잖아. 담당자가 철수로 바뀐 퇴사자의 업무였다. 아무도 인수인계를 안 받으려 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삭막해져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던 일이었다. 격앙된 팀장의 일장 연설을 듣는 동안 일하는 신용을 하며 주식 앱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료들이 눈에 들어온다. 추가로 업무를 더 받고 자리에 앉은 철수는 다짐한다. 팀장에게 찍히건 말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진급해봐야 월급 오르는 거 고작 몇십만 원이다. 열심히 일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안 잘릴 정도만 일하자. 에너지를 투자에 쓰자. 어차피 끝에 가서 웃는 놈은 돈 번 놈이다. 당장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기는 부족한 것 같아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 일 시킬 사람이 없으면 나만 부르던 팀장에게 싫은 티를 팍팍 냈더니 이제는 좀 덜한 것 같다. 눈치 안 보기로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편하다. 업무 시간 내내 수시로 시세 차트를 들여다보게 된다. 팀장이 주의를 주는데 며칠 만에 몇백만 원 번 걸 생각하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철수의 투자는 연전연승이다. 왜 몰랐지?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었네. 철수는 높은 수익률을 낼 때마다 투자금을 더 많이 넣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러 통장에 분산된 돈들을 체크해보니 5천만 원이 좀 넘는다. 결혼 계획을 미룬 터라 집 사려고 모은 돈이 여유자금처럼 느껴진다. 어차피 투자 수익 괜찮은데 불려서 다시 넣어놓자고 철수는 생각한다. 철수의 투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투자 관련 대화에서도 시장 전망과 전문 용어를 쏟아내며 분위기를 주도한다. 다른 동료들도 다들 수익 중이라 그런지 전기차가 어떠니 그 돈이면 얼마 더 보태서 뭐 사겠다느니 특히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늘었다.
철수에게 종잣돈을 모으는데 절대 금기사항은 자동차 구입이었다. 그런 이유로 악착같이 자동차 구입을 미뤘었다. 하지만 자꾸 눈이 간다. 코로나 감염 걱정부터 차량을 구매할 명분은 차고 넘친다. 결국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형 승용차를 중고로 한 대 산다. 뉴스에서는 물가 이야기가 잦아졌다. 투자 수익률도 예전만 못하다. 가지고 있는 일부 종목은 손실폭도 눈에 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지수는 떨어지고 철수의 수익률 또한 나빠진다. 하지만 투자 뉴스에서는 지금이 모아갈 시기라며 찬스라고 힘실어 말하고 있고 그 근거는 매우 논리적이다. 주식 토론방에서는 온갖 투자 명언들이 차고 넘친다. 철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본다. 금리가 제법 올랐다. 미국에서는 0.25%포인트씩 원래는 3번에 나눠서 올려야 할 금리를 한 번에 올려버리는 일도 여러 차례 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철수가 가진 현금 대부분이 투자에 들어가 있다. 큰 폭의 하락이 올 때마다 저가 찬스라며 매수하다 보니 투자의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다. 평균 손실은 마이너스 25%. 그런데 손실 금액이 너무 크다. 손절매를 하자니 아직 반등 기회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는 못하겠다. 한편 지출도 많이 늘었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주유비랑 주차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 데다 그동안 비대면이니 뭐니 해서 그 핑계로 컴퓨터도 바꾸고 태블릿도 사고 한 번에 큰 지출이 잦다 보니 돈 쓰는데 둔감해졌다. 소비가 늘어 통장의 잔고는 줄어가는데 철수의 이번 달 카드비는 월급보다 많다.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니 벌써 짜증이 몰려온다. 맥주나 한잔하고 자야겠다. 배달앱을 켜고 치킨을 주문하려고 보니 철수의 등급이 벌써 VIP다. 이번 달 배달 음식에만 30만 원을 넘게 썼다. 맥주를 먹고 자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본다는 게 새벽 2시가 되어버렸다. 아침에 부은 얼굴로 비몽사몽 일어나 승용차를 끌고 출근길에 나섰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름 막히는지 모르겠다. 라디오에서는 영끌족과 부동산 위기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온다. 아슬아슬하게 업무 시작에 맞춰 들어온 사무실. 철수는 팀장에게 인사를 하지만 예전처럼 살갑지 않다. 동료들은 더 이상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팀장은 요즘 업무 관련 논의를 할 때 뺀질이 강대리를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철수는 질투심도 아닌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낀다. 원래 저런 상황에서 팀장은 무조건 나를 불렀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업무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다. 잠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던 철수는 여러 생각이 든다. 예전에 모아놓았던 목돈은 사라졌고 남은 건 중고차 한 대와 손실난 계좌다. 다시 그 돈을 모아가려니 엄두도 안 나고 예전처럼 일하지도 못하겠다. 회사는 얼마 전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하더니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본인이 해당하진 않지만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여자친구와는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결혼 생각이 없어진 이유로 권태기가 온 것 같다. 팀장과의 사이도 이미 틀어졌는지 서로 대면대면 대한다. 저녁에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체중이 10kg나 늘어 맞는 옷이 없다. 그래도 곧 살을 뺄 거라는 생각에 새 옷은 사지 못한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사는 낙이 없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김철수 사연은 어떤 주제를 위해서 말한 걸까요? 사실 이건 자산 양극화가 자본주의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본주의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예시로 사용한 건데요. 책에서 국제정세와 경제 시스템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놨지만 사실 저희식으로 항상 강조해왔듯이 이 경제라는 놈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시스템화된 거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금리, 부채, 물가, 지정학, 무역 이런 거 다 다루더라도 개인과 집단에 관한 그런 사회적인 이해가 부실해져 버리면 놓치는 게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뻔해 보이고 지루한 대목이라서 진짜 관심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좀 피부로 다가오는 예를 든 겁니다. 아마 듣는 분들 중에 이거 저번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양극화라는 주제의 영상을 실제로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거의 5-6개는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양극화라는 게 요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해도 결국 양극화에 대해 제가 의도한 바가 전달은 잘 안되고 좌파니 우파니 전 정권이니 현 정권이니 말다툼으로만 번져버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극화에 대한 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투덜투덜한 거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 영상 중에서 이번 김철수 사연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3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예를 딱 썼는데 댓글 보니까 그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댓글에서 검증됐던 예를 다듬어 가지고 자산 양극화 이야기할 때 예로 쓴 겁니다. 자산 양극화 요것만 딱 피부로 느끼면 사장이 술술술 읽어지면서 알고 보니까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경제 이야기였네 하면서 또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질 겁니다. 오늘은 책의 성격이 어떤지 좀 짐작이 되게끔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혹시라도 책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예약 판매 기간에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 책이 나중에 서점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힘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매하면 이번 주 말에 발송되고요. 출간일이 4월 21일로 앞당겨졌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